오늘은 미국 시간은 한국보다 13시간 뒤이기 때문에 한국 광복 78주년,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두 번째로 부유한 카운티 뉴저지 버긴 카운티에서 카운티장 제임스 테드스코, 그리고 한국의 뉴욕 총영사, 그리고 많은 한인 직능 단체가 모여서 광복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저는 광복절 기념식 후에 바로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스테파니 장의 탄신일입니다. 온 가족이 밥 먹으러 나갔지만 저는 밥을 안 먹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 멤버 가운데 훌륭하신 여성 신학자 정숙자 목사님을 모시고 나의 삶과 여성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정도 강연을 들을 텐데요. 우선은 정숙자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 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2003년도에 벌써 여성 신학 20년 이러니까 지금은 여성 신학 40년 역사와 함께한 정숙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숙자 목사님께서 보니까 금곡 이주 노동자 여성센터 원장이셨어요. 이게 2003년도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때 목사님 벌써 연세가 그러니까 네, 60을 넘으셨는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니까 기독교 여민회, 아시아 기독교 여성 문화연구원, 여성교회, 이화 여성 신학연구소, 한국 여성신학회, 한국 여자신학자협의회 등 6개 단체와 함께 아마 목사님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역사적인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나의 삶과 여성신학이라는 강연을 듣는 시간. 자, 목사님 직접 제가 소개하지 못한 목사님 삶과 또 이야기 직접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기셔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신학대학 속에서 교수들이 일어났던 3.1절 사건, 그것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의 안에 교수들이 다 잡혀갔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1975년이 여성의 해였기 때문에 그 카나다 연합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이 카나다를 에서 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1호자는 이미 독일에 가기로 결정돼 있고, 제 2호로 가야 할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고, 결국은 세 번째 제밖에 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보고 가겠느냐, 그래서 또 용감하게 가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졸졸졸졸 4명은 집에 놔두고 조카한테 맡겨놓고 6개월 동안 카나다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거기에서 카나다에 가서 만났던 분이 저한테 책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그 책을 밤새고 읽어봤습니다. 무슨 책이냐 하면요, Religion and Sexism, 종교와 성차별. 이거는요, 성경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그렇게 못 느꼈던 이야기들 속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필리스트리블 얘기도 이미 해줬었습니다만은, 여성 차별이 얼마나 많은가를 많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신학자들이 조금씩 써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그 책 속에서 제가
알았던 것은 성경은 성찰률에 가득 찬 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성경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성경에는 다른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를 제가 그냥 중간을 좀 띄워 넘겼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그 야학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어려운 일이 오면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이상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모르시지만 말은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상하지요? 잘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정식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도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장의 그 안변부 목사의 부인이 기장 여신도회 안에 평신도 교육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신도 교육원의 원장을 하겠느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했던 평화시장의 야학을 그 평신도 교육원의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 개방 운동을 하는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 큰 사명이 지어져서 제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 야학과 방과후 교실과 논천 여성들을 위한 다가방과 이 세 가지를 넣고 교회 개방운동, 교회가 예배당으로 개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합시다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에게 다시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가 끝나고 그 리리정한 섹시즘 중심으로 해서 다른 레지라스 책하고 다른 책들을 몇 개 사가지고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교신학대학원의 논문을 한국 기독교의 성차별적 조명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머릿속에 여성신학이라는 언어가 아직까지 없었을 때입니다. 1977년도이니까요. 그런데 80년도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안에 많은 여성들의 안에 많은 생각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여신학자협의회라는 것도 생겼고 그런데 제가 그 병신 그 기장의 병신도 교육원 경험 덕분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도에 올리는 역할까지 3년을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레디 라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미 CC에 첨부하셨던 박산준 목사의 부인이 그 CC에 계실 때 외국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신협 속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미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저는 모르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신협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일이 그 우리가 정식으로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협의회 1회 2회
레지 라셀 한국 일본 거쳐서 한국 방문 3주간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능력으로 될까 저는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맡은 그 한국신학자협의회 총무가 된 입장에서 뭐 나 못하겠다 할 수 있는 또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분이 레지 라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인생을 더 바꿔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받은 많은 은혜를 제가 봉사하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신학자협의회 안에 여성 신학회가 기독교 학회에 들어가는 신학회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천무도 초대 천무도 박승경 박사 회장님 모시고 제가 했습니다. 전 말을 못하고 성경 안에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할 수 있다 하는 경험을 제 인생 속에서 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 정도 하고 오히려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교계, 특별히 1975년이 세계 여성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한국 교회에 여성 신학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예일대 신학부의 레티 러셀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의 여성 신학의 데모죠. 그리고 버틀란트 버셀의 손녀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의 지도 교수셨는데 레티 러셀 교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면서 여성 신학이 더욱 활발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제도 속에 여성 차별적 구조 그리고 여전도사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신학대학의 남성 중심적 교수진과 교과 과정에 대한 이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금곡 이주 노동자 여성센터 그래서 벌써 목사님께서는 2000년, 2003년도에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에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위하여 야학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시고 컴퓨터와 음악 그리고 성서 연구를 해오신 분이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3명의 장학생을 한국으로 파송할 때 유일하게 여성으로 참여하셨다. 그리고 한국에서 문익환 목사님과 안병무 교수님을 통해서 민중신학을 소개받으셨고 특별히 이효재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신학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면서 인권운동에 뛰어드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동일 방직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자로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전에 목사직을 반납하셨던 허병섭 목사님. 예, 아시는 분 많이 계신데 허병섭 목사님의 일판 사랑방. 그러나 허병섭 목사님보다 더 인천 노동운동의 데모가 있습니다. 조화순 목사님. 자, 제가 직접 제가, 들었는데 네, 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조화순 목사님에 관해서? 제가 라세르 목사님 모시고 거기로 갔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네, 정숙자 목사님을 통해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겠는데, 야, 이거 정말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레티 그분, 워스, 네, 네, 레지 라세르 목사님을 네, 그 3주 동안 모셨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가 가장 중요했던 조화순 목사님이 인천, 네, 인천, 네, 인천. 동양간지 여기 있는 그
조화순 목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한 아, 것이었습니다. 예. 그럼 정순철 목사님, 제가 요 에피소드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를 들고 여기 뻥이 좀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레티 로셀이 1983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예일대 신학부의 온 학장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방문했던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네. 카먼 룸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가서 기절초풍한 경험을 했는데 이화여대에 가서 강연했는데 약 3천 명의 검은 머리 학생들이 한꺼번에 자기 앞에 앉아서 강연을 들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머리 색깔이 뭐 노란색, 갈색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3천 명의 검은 머리 여성 앞에서 강연한 게 기절초풍한 경험이 있다. 근데 그때 아마 미 연합 감리교회 펀드로 가신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조하순 목사를 반드시 만나고 음. 오라라는 주문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레티 로셀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를 만나기 위해서 15분 단위로 쭉 어포인먼트 돼서 만나고 있는데 조하순 목사를 만나자고 오라고 그랬더니 조하순 목사가 안 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조하순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조하순 목사님이 그때 아, 공순이 물론 반장이셨는지 모르지만 여공 옷을 입고 점심시간에 어떤 시간에 그 노동 그 공장의 식당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숙장 목사님 모시고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금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하선 목사님이 딱 이제 레티 러셀 미국의 예일대 신학부에서 온 이 기라성 같은 여성 신학의 데모가 앉아 있는데 조하선 목사님이 여공 옷을 탁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도시락을 탁 놓고 나는 노동자니까 지금 밥을 먹어야 일합니다. 나는 뭐 당신 그렇게 만나서 할 말도 없는데 아무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오. 하면서 도시락을 열면서 하시는 말이 미국 놈도 미워 죽겠는데 웬 미국년이 와서 나한테 다 와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고 전혀 나서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른 얘기가 제- 근데 제가 레티 로셀이 통역을 했거든요. 레티 네. 로셀이 미국에 돌아와서 두 사람의 목사가 그러니까 레티 러셀은 PCUSA의 최초의 여성 안수 목사예요. 그리고 조하스 목사 두 사람의 목사가 공장의 식당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 목사고 한 사람은 가짜 목사였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들은 얘기인데 사실 그, 진위를 아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부분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네네. 사무실에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가 있는데도 조화순 목사님이 의자를 놓고 우리를 등치고 앉으셨어요. 오. 우리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비슷한 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고 그런 것 같은 아니, 그런 식의 표현을 안 하셨고요. 왜 그냥, 응? 자기, 자기가 노동자들하고 비해서도 자기는 너무나 맞으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것이 고민인데 노동자가 꼭 돼야 하는데 노동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고민인데 네? 왜 그냥 자기를 왔느냐고 보시려면 노동자를 보고 가셔야지 하는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네네. 기억합니다. 그러, 아.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은 레디 목사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만 고민한 거 아닙니다. 저도 흰 얼굴을 감게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전부 다 무효할 수도 없고 그분들하고 같아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저도 지금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듣고 똑바로 앉으셨습니다.
조화수 목사님 똑바로 앉으시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화수 목사님 아마 미국에 오셔서 우리 한성수 목사님 부인 되시는 여금연 목사님께 직접 하셨는데 약간 조화수 목사님 마음에 하셨던 말씀. 아니 미국 그거보다는 운동 귀찮아 죽겠는데 웬 미국년이 날 찾아왔냐 뭐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좀 약간 네. MSG를 치셨군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런 식의 언어가 아니라 본인의 고민으로요. 네. 그대로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장이 지금도 복잡 그거한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예, 아이고. 자, 여러분, 저희가 뭐,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여시고,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기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여성 해방의 신학, 레티 러셀. 이 책을 한국을 떠나기 전에 지금 뭐,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레티 선생님, 제가 총신 대학 시절인데, 레티 선생님께 사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일대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사인 받았거든요. 근데 레트 선생님 60회 생신에 제자들이 Liberating Eschatology 그래가지고 레트 러셀 이렇게 써주셨는데 레트 러셀 선생님이 저한테 나한테 너는 나의 파트너다. 이거 써주셨어요. 파트너 신학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무튼 여러분 제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인호 목사님 뉴욕의 강인호 목사님 네, 니체 내공이 충만하신 강인호 목사님 마이크 였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 목사님, 감동스러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신학이 그냥 신학으로서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살면서 해오신 여정을 들으니까, 아, 이런 살아있는 그런 신학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구나 하는 감동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인호 목사님은 예전에는 강남순 교수님의 오빠 이렇게 소개된 게 아니라 강남순 교수님이 강인호 목사님의 동생이다. 쟤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만큼 강인호 목사님 내공이 한국에 유명하게 알려진데 요즘에는 강인호 목사님이 뉴욕 브루클린에 사시는 관계로 사람들이 만나면 강남순 교수님의 친오빠다 이렇게 소개받으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의 가장 핫한 페미니스트 신학을 소개하시는 우리 강남순 교수님 얼마 전에 제가 누악 공항에서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서 차 한잔 대접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홍정수 교수님 지금 강릉에 계신데 포스트 모던 신학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여성 신학자들이 또 홍정수 교수님에게 또 도전한 그런 삶은 없으셨는지 또는 미국에 가셔가지고 또 이 미국에서 여성 신학자와 교류는 없으셨는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살짝 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다녔던 교회가 홍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 교회에 불러주셔서 제가 이 정도밖에 한국어도 안 되는 저를 설교를 하도록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진정 저에게는 저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에게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네. 한 번도 아직 뵙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홍정수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게 LA에서 사셨군요. 훈훈합니다. 여기 수요 예, 우리 최요한 형제님. 예, 정수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현재 여성신학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경험한 거 말씀드리면 아까 조화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저 예전에 박형규 목사님 모시고 한 3년 정도 예수마실교회
에서 제가 그 봉사할 때 박형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애기들 데리고 조화순 목사님 강원도에 계셨을 때 맞죠? 강원도 네네, 화천인가? 맞아요. 계셨어요. 네. 네. 거기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네. 저 조화순 목사님 댁에서 하룻밤 묵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애기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그 한결이가 지금 20살인데 그때 4살인가 그랬어요. 조화순 목사님이 아끼시던 도자기를 깼어요. 그 집에서. 빨빨빨빨거리고 기어다니고 3마리가 그렇게 기어다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자기 결국 깨지는 거지. 조화순 목사님께 머리 좋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드렸는데 그 예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호재 교수님도 그렇고 쭉 이렇게 그 계보로 이렇게 내려오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은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많은 숫자가 남성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남성의 헤게모니를 자기들 여성들이 가져가야 페미니즘이 완성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페미니즘의 뭐랄까 이게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꺾이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의 20대, 30대 젊은 남성 청년들은 페미니스트 여성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후배들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는 지금 후배시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는 여성 신학을 하고자 하는 여성 후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답장해야 제가 제 마음에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소위 자리 잡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전부 다 우리 특히 목사님들이 목회 자리는 절대 안 내놓는다.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긴 합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여자들이 또 자리 잡았던 그 여자들의 자리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누가 무슨 역할을 한다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그 역할 자체가 권력의 자리 같은 자리가 되어서는 교회는 또 그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나라도 그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가 없으면 마치 완전히 아무런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의 오히려 질문하고 싶어요. 남성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런데 그것을 배운 여성들이 똑같이 지금 탈락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눈물이 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정숙정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이 공감이 가고 또 최여한 형제님께는 이제 원래 여성 신학이 뭐 원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feminist identified theologian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여성 신학자나 여성주의자 이분들이 upside down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리겠다. 남성의 지도적 위치를 upside down 그래서 뒤집어서 끌어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레티 선생님 이 샬롬 그래서 right side up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리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굉장히 뭐 제가 말을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거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적 목적이 샬롬의 상태의 회복, 그것을 영어로 아주 쉽게 말하면 right side up. 그래서 power equalization.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권위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하자라는 것이 원래 여성신학의 목적인데, 한국의 지금 마크시즘에 쩔어버린 전투적 대학생 페미니즘, 이것이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저는 그러면은 양보영 선생님, 우리 맨하탄에 살고 계신 양보영 선생님 아니,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여기가 여성이 지금 많이 없으신데 두 분밖에 안 되는데요. 여태까지 세계를 지배한 게 남자들이잖아요. 성경에서조차 여성은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5천 명의 그 모병 살리는데도 여성은 숫자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거가 1960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이민이 처음에는 제가 접대 가서 들은 얘기인데 여성은 또 이민이 안 됐어요. 남자만 됐어요. 1965년부터 여성이 합법적으로 이민이 됐어요. 1965년 전에는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 남자만 이민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세계적으로 아시아만 그런 거가 아니라 유럽에서 뭐 중남미에서 한데 인더 월드가 1960년 전에는 여자가 아니고 모든 게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80대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조금 했을 때 그 80대 분이 조금 했을 때는 저는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가정생활 보통 사람들이 가정생활 때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집안이 여자를 부인을 종으로 여기는 동등하게 안 여기고 종으로. 그래 그렇게 옛날에는 시끄러웠다 그러더라고 동네가. 매일 남자가 술만 먹으면 여자를 때렸다고 부인을 때렸다고. 그 여자가 사람답게 산 거가 1960년 후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1960년 후에 그리고 또 60년대는 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때도 여성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낮게 많이 살고 보니까 1980년도 정도 들어갔고 남녀 동등. 제 시절에는 이제 제가 20대 때는 남녀 동등이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는데 남녀 동등으로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권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선거권 일찍 주어진 것 같아요. 남녀가 똑같이 다 주어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선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를 안 됐나? 하여튼 우리나라 선거가 없었죠. 우리나라 박정희도 선거를 안 하고 다 무법주의자로 다 선거를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선거권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1960년에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놀란 거는 또 1965년에 합법적인 이민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안 됐는데 그리고 요새 이렇게 또 들어보면은 요새 한국의 대학교를 들어보면은 여자 남자들의 연애를 안 한다고 그래요. 연애. 우리 때는 이제 그 여자 남자 10명이면 8명이 연애를 했는데 지금은 여자 남자가 10명이면 2명이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공학에서도 음, 딱 앉는 거가 남자는 남자대로 앉고 여자는 여자대로 앉는데요. 같이 섞어서 안 앉. 옛날 같은 우리 시대는 막 여자 남자가 섞어서 앉고 그냥 남자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수셔박아 갖고 옆에 딱 앉고 막 이런 나는 남녀공학을 안 나왔지만 하여튼 남자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녀공학에서는 서울대학교 내 친구 애들 다니는 거 보면 막 남자애들이 줄줄 쫓아다니고 야단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절이 이상하게 왜 왔나 하여튼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여자 남자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제는 또 혐오가 돼 서로가 여자 남자 아까 막 그랬잖아요. 여자 페미니스트가 막 남자애들 페미니스트 혐오하듯이 여자들도 또 남자들 혐오 시대가 돼가지고 결혼을 또 못하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선배님 정말 인권 운동을 다 하시는 그 정숙자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걸 갖다 해결하셔야 될 게 돌아가시기 전에
열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양보영 예, 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 네, 정 목사님 하나 제가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네, 말씀하신 중에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네, 지위나 감투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여성의 지위, 맞아요. 여성의 감투를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상황이 그것이 아니고요. 플레이스가 아니고. 아니 자리라 하는 것 자체는 그 자기의 생활을 돕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 목사가 되면 그 목사의 자리, 전도사가 되면 전도사의 자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 모든 자리라 하는 것 자체가 이 권력하고의 연결은 다 돼 있는 자리죠.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 자리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면은 예, 제 예, 예, 조언이 그런 뜻입니다. 네. 네, 우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권혁태 선생님 또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네.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았다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보통 남녀공학대학에 숫자가 남자가 한 반에 30명이면요. 여자는 한둘이고 남자가 대부분이거든요.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저편 갈라앉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이.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아니 옛날에는 같이 섞어 앉았는데 요새 애들 얘기하는 거 20대 지금 현재의 대학교 애들 그리고 요새는 여자가 똑똑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하버드에서도 지금 여자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자가 머리 능력 있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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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 50%가 들어가요. 남자가 많지 않아요. 네, 여자 근데 미국에서도 네, 대학생들은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알파 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 알파 wolf, 그래서 늑대가 알파 울프가 우두머리인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애들은 알파 걸들에게 치여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혹시 한국의 이 극단적 페미니스트 운동인 메갈리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서울대학을 다니고 아주 부잣집 뭐 맏며느리 교수 아니면 현모양처 또는 뭐 인류 대학생이지만 이 메갈리아 회원들은 성체에다가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매주 하는 이 세례 또는 뭐 그 여러분들 그 성찬 이때요 성체에다가 아주 혐오적인 남자 아기 예수에 대한 혐오적인 낙서 그 다음에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인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이 남자 할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여대서 찔러 죽이려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웹사이트에 퍼뜨리면서 놀고 있어.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 멀쩡하지만 자기는 그런 정신세계나 가상세계에서 니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지성수 목사님께서 그런 종교 현상에 대해서 연구 많이 옛날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메갈리아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정수자 목사님은 그 책에서보다도 현장에서 이렇게 여성의 신학을 몸으로 여성의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도 현장에서부터 늘 깨달음을 얻으시고 도전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저하고 좀 비슷한 계통이라서 반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 목사님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금 아까 최요한 형제가 한 얘기와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최요한 형제가 시사평론가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했는데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이고 일시적 상황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여성운동은 정부사님 지금은 메갈리아 얘기죠. 메갈리아는 옛날 얘기고 요새는 워메드라고 합니다. 워메드. 네. 네.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 계속 나뉘고 정권에 의해서 매스컴에 의해서 나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대부분 분들이
그 부분에서 여기서는 뭐 모르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참 바람이 부를 때 최초의 환자가 여자였다. 이게 이제 DC 인사이트라고 그 한국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여튼 가장 서브컬처 그 이 온라인 문화에서 서브컬처가 아주 팽배한 문화 중에서는 항상 서브컬처가 훨씬 제일 강하잖아요. 파급력이 강하고 그 서브컬처 온라인의 서브컬처를 서브컬처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DC 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첫 번째 환자가 여자다. 그래서 여자들을 막 뭐라고 컨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이 미친놈들아 하고 나온 게 메갈리아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메갈리아가 나왔는데 아니 참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 여자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미러링. 예? 이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갈리아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메갈리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순수하게 생물학적 여성만 가입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레즈비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배척해버리는 것도. 거기서 동성애는 또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메갈리아 풍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현재 워메드까지 갔는데 아주 생물학적 여성, 이거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생물학적 여성만이 여성성을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척해버리는 소위 이제 꼴패미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회병리학적 현상이지 정상적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사회학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여성학 입장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한 수준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염려, 걱정 푹 놓으셔도 됩니다. 예. 네, 그건 역시 서브컬처의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